쟤 너무 지쳤어. 너무. 가끔은 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하지만 깊은 잠이 아닙니다. 예. 깊이 잠들지 못하면 밤새 누워 있어도 뇌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 불을 끄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잠들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가볍게 들으셔도 되지만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깊이 자는 날이 줄어들고 한밤중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고 새벽 3시쯤 되면 시계도 보지 않았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화장실이 급해서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그냥 잠이 얕아졌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겠지?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 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로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밤에 자주 깨는 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지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신경세포 사이를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밤이 되면 청소 인력이 들어와 하루 동안 쌓인 먼지를 조용히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깊은 잠이 유지될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잠이 중간에 자주 끊길 때입니다. 깊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면 그 청소 작업은 중단됩니다. 다시 잠들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반복되면 뇌 안에는 정리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 축적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서서히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저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말하려던 게 입에서 맴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밤에 여러 번 깨는 생활을 오래 유지해 오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잠을 전혀 못 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에 조금 깬다 정도로 여기죠. 몇 년 전 서울 근교에 사시는 72살 어르신 한 분이 떠오릅니다. 낮에는 비교적 활기차고 산책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이유도 큰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머리가 좀 둔해진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거의 매일 새벽 3시쯤 눈이 떠지고 그 이후로는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누워있으니 잔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분의 밤은 늘 조각난 상태였습니다. 깊이 잠드는 시간이 매우 짧았고 그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장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적입니다. 잠이 깨질 때마다 뇌는 회복의 기회를 조금씩 잃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그 손상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낮에 졸리면 잠깐 자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낮잠은 밤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낮잠은 뇌를 완전히 청소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밤잠을 더 얕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흔히 멜라토닌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혈관, 신경계의 민감도가 변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변화가 더 두드러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몸이 쉽게 반응하고 뇌는 깨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신다든지 너무 싱겁게 먹는다든지 몸을 과하게 조절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을 위하는 행동 같지만 실제로는 몸의 균형을 더 깨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뇌, 피부, 혈액순환, 수분 균형, 신경계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아도,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변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밤에 깨는 것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밤을 비교적 편안하게 보내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차이가 이런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시죠. 밤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떴을 때 방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이상하게 또렷해져 있습니다. 아직 아침이 오려면 한참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잠들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 짧은 깨어있음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반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뇌는 즉시 경계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아주 조금 빨라지고 혈압도 살짝 오르며 신경계는 주변을 살핍니다. 이 반응은 원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기능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되돌아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몸의 수분과 순환 상태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낮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낮에는 활동을 위해 혈액과 에너지가 근육과 말초로 많이 가지만 밤에는 장기와 뇌 쪽으로 재배치됩니다. 이 과정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잠은 깊어집니다. 그런데 수분이 부족하거나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거나 미세 순환이 막혀 있으면 이 전환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몸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가 바로 새벽 각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이유를 화장실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방광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방광 검사, 신장 검사, 전립선 검사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두세 번씩 깨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몸 전체의 균형이 밤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녁 수분을 과하게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덜 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은 더 진해지고 신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밤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 신호가 더 잦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보습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건조함이 심해집니다. 이 건조함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경계를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피부 표면의 감각 수용체가 예민해지면 뇌는 이를 외부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잠을 유지하기보다 깨어나는 쪽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오래 켜는 여름밤에 잠이 더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도와 습도 변화가 피부와 신경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6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근질거려서 자꾸 깨고 긁다 보면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습진이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피부가 전반적으로 건조했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피부 그 자체가 아니라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신호였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몸은 소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은 더 얕아지고 깨는 횟수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면 밤에 깨는 문제는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뇌, 혈액, 피부, 신경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약입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눌러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균형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약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낮과 밤의 수분 섭취, 저녁 식사의 염분, 잠들기 전의 환경, 피부 상태, 이 네 가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치료를 해도 밤은 편안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계속 유지해온 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목이 말라도 참는 것, 몸에 좋다며 지나치게 염분을 줄이는 것, 따뜻하게 하려고 너무 뜨거운 물로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 각각은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리듬을 원합니다. 너무 부족해도 너무 과해도 균형은 깨집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는 몸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긴장시키는 선택을 반복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균형을 어떻게 다시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복잡한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밤을 되찾은 분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들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선택이 어떻게 밤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작은 차이가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되묻게 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지점에서 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의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입니다. 낮 동안 버텨오던 균형이 풀리고 몸은 조용히 정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밤이 회복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끊임없이 깨는 시간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십니다.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든다. 휴대폰을 조금 보다가 잔다. 따뜻한 물로 오래 씻고 바로 눕는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이 밤에 깨는 패턴을 고정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의 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으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들은 잠든 뒤에도 몸에 잔향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 피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신경계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관처럼 작동합니다. 밤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 건조함은 미세한 불편감으로 뇌에 전달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자주 깨는 분들께 잠들기 전에 피부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렵지 않아도 따끔거리지 않아도 피부가 당기고 있다면 이미 신호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만 로션이나 보습제를 바르십니다.
밤에는 이불에 묻을까봐, 끈적일까봐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밤이 피부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만났던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10년 넘게 새벽 각성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들지만 머리가 멍해지고 아침이 괴로웠다고 하셨죠. 상담을 하다 보니 그분은 밤마다 다리가 차고 건조해져서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다 깨곤 했습니다. 그분께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발을 미지근한 물로 씻고 잘 말린 뒤 아주 소량의 보습제를 발바닥에 얇게 바르는 것. 특히 발바닥 중앙과 발 뒤꿈치 위주로 말입니다. 발은 몸에서 가장 많은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편안해지면 신경계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은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닙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도 없고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살짝 보호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밤 전체의 안정감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저녁 이후의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목이 마를 정도로 참았다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방광과 신경계가 동시에 자극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소량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몇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탈수 신호로 깨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의 염분도 중요합니다. 너무 싱겁게 먹으면 몸은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긴장은 밤에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짜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이 유지해온 수준에서 갑자기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환경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온도가 과하게 낮거나 높지 않은지, 조용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몸이 익숙하게 느끼는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생활 습관 이야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밤에 몸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보다 이 준비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쳐 밤을 되찾은 분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진료실로 들어올 때 표정이 달라져 있습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왜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단순히 잠만이 아니라 기억과 집중, 그리고 노년의 삶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뇌를 아주 특별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뇌는 몸 전체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뇌는 혼자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피부와 신경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밤에 몸이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뇌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유지될 때 뇌 안에서는 낮 동안 쌓인 부산물들이 서서히 정리됩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고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이 정리는 중단되거나 불완전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의 뇌에서는 이 정화 과정이 매번 끊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남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생활의 폭을 줄이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하던 일들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기 때문에 본인도 성격이 변했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밤이 바뀌면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깊이 자는 날이 늘어나면 기억력 검사 수치보다 먼저 달라지는 것이 말투와 눈빛입니다. 말이 차분해지고 질문에 대한 반응이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랜 기간 잠이 조각나 있었던 분들에게서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 기존 질환, 생활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거나 통제하려 할수록 밤은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잠은 서서히 깊어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약,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몸이 쉬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속에는 대단한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밤에 깨는 일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고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깐이라도 이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발을 씻고 방의 공기를 느껴보고 몸이 너무 긴장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작은 점검이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끝내 깊은 잠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너무 늦게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오늘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고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밤을 돌보는 일은 곧 내일의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밤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기억과 삶의 밀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밤을 맞이할 때 오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해져도 괜찮다.